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마무리 멘트를 못했어요. 이제 끝내려고 했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이제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고 좀 창의성부터 먼저 좀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창의성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과정이자 어떤 결과거든요. 창의성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창의성은 그렇게 뭐 이렇게 아까 그 데살로니가전서처럼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또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뉴욕의 베나트 학교 연구가 있어요. 창의적인 사람은 회사에서 잘려도 금방 또 다른 일을 찾고 하면서, 그리고 이상하게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창의성을 기르는 애들은 잘 불행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창의성은 뭐냐면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예요. 그게 창의성 자체가. 그런데 그게 또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평소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또 창의성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정이자 결과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의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창의성의 삶인 것이 그 일반 시민 인간적인 삶인 거고, 그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노예의 삶으로 가는 건데, 자,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월급 안 줘도 되는 노예가 많이 생기는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봇이에요. 로봇의 오원이 노예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월급 안 줘도 내가 시킨 대로 다 하는 애들. 그 노예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교육이 지금 위기가 뭐냐면, 이게 원래 공교육이 노예교육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수한 노예가 지금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손정희 그 페퍼라는 로봇, 그 손정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45년까지 지구상에 로봇이 100억 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인간 인구보다 더 많아져요. 인간 인구의 2명, 사람이 1명이면 로봇이 두 개가 돼요. 인간 대신해서 일하는 로봇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직장에 남아 있겠어요? 일이나 월급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간다고 봐야 돼요. 특히 우리 얘들 지금 얘네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창의성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떤 창의성 교육이라는 것은요, 비참함을 견뎌내는 능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출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 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안 하잖아요. 애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자살할 게 뻔하고 못 견뎌요. 앞으로 다가올수록 못 견뎌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함이 그게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안에 완전히 깔려 있어야 돼. 기뻐함과 감사함이. 그런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게 저는 불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게 된 거고. 그거예요. 왜? 그래야지 창의적이 되고, 창의적이 돼야지 또다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이게 계속 순환한다니까요, 그게. 그거 자체가 삶이 돼야지 견뎌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수입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놀잇감을 찾아야 되고.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네?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비참함을 견뎌내는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제 강의 중에 보면은 자살하지 않게 키워라 이런 얘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자살 예방법이에요. 자기 자녀를 창의적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예요.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인간 증발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일본 사회에서 1년에 사라지는 사람이 10만 명이래요. 주변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1년에 10만 명이면. 그거는 계속해서 일본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진이,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나도 10만 명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서양의 어떤 저자가 이제 일본 사회에 가서 왜 일본 사람들은 1년에 10만 명씩 실종이 될까를 봤더니 대부분의 원인이 뭐였냐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인간관계를 끊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전화번호도 바꾸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그 사회를 자기한테 익숙했던, 그동안 알아왔던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건 아닌데 아무도 자기를 못 찾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해버리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10만 명이 증발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족들이 신고하는 사람이 8만 5천 명이래요. 85%는 경찰에 신고를 해요. 못 찾아요. 왜? 자기를 세상에 노출시키지 않기로 맘먹었기 때문에. 원인이 뭐냐면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다고. 창의성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낙오자나 실패자라고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을 예방하는 것이고 자살을 예방하는 거예요. 사실 창의성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못 견뎌요. 실업자 되고 부잣집,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걸 감춰왔는데 이제 앞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뭐가 드러나냐? 자기 부모가 100억 이상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애들이 더 극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그러니까 저는 중산층, 자기가 100억도 없으면서 자기 애를 창의적으로 키우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죽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식을. 자살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관리하는 방식으로 애를 키우는 것 자체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못 견뎌요. 앞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창의적으로 기업에서 살아남고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은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창의적인 건 뭐냐면요,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백수여도 되게 기뻐할 수 있는 애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게 다른 길을 찾고 어떤 회복 탄력성을 주고 하는 모든 것이 창의성에 달려있어요. 지금 그 모든 게. 그래서 부모가 그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은 걔는 증발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나는 낙오했구나, 사회에. 자꾸 부모가 답안을 제시해주잖아요. 이래야지 잘 사는 거야, 저래야지 잘 사는 거야 하면은 걔는 뭐를 갖게 되냐면 성공에 대한 그 어떤 틀을 갖게 된단 말이죠. 창의성의 핵심은 뭐냐면 성공에 대한 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애타게 다니면서 이제 무료로 동두천 의정부까지 막 가고 그랬어요. 무료 강의를. 포항까지 가고. 한 번 갔다 오면 20만 원 들어요. 돈 안 주는데도 갔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범죄율하고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책 소개해준 글만 봤는데 일본의 현상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증발도요, 멋진 증발이 있고 아주 비참한 증발이 있어요. 멋진 증발은 뭐냐? 여러분 그 뭐냐면 자사고나 이렇게 특목고나 국제중 나온 거기 간 애들의 부모들이 돈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애가 이제 그래서 자기 아들, 딸 친구들은 다 스카이 대학 가고 막 좋은데 유학 가고 막 이랬는데 자기 아들이 실패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과학고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아주 아름답게 증발을 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요. 아름다운 증발. 우리 못 알아보는 데 가서 우리 돈 마음껏 써가면서 살자. 그리고 아름답게 증발을 하거든요. 날라다는 거죠. 근데 아름다운 그 날개를 달고 증발할 돈도 없으면서 자기 애를 막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어디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얘가 증발하고 싶어, 이제. 날아가고 싶어. 근데 부모가 달아줄 날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야죠.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안 돼 있어요. 그냥 노숙자 되는 거예요. 노숙자 되거나 아니면 정말. 근데 우리나라가 뭐예요? 일본보다 땅이 좁잖아요. 벗어날 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누군가가 나를 낙오자로 볼 것 같아요. 어디 가도 누군가가 나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주입시켜놨으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성공하는 길이야. 이게 멋진 학생이야. 이래야지 착한 아들이고 이래야지
착한 딸이야. 이걸 주입시켜놨으니까. 돌파구는 자살밖에 없다. 전 자살률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도 1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 1위고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에요. 지금도. 근데 이게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거죠. 그거를 막으려고 제가 부모 교육을 무료로 다니는 거예요. 제발 자식 죽이는 길로 제발 보내지 말아라. 자살률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 또 하나는 그 학교는 이제 잘 이런 강의를 교사들이 잘 안 들어주죠. 그죠? 싫어하죠. 유일하게 그 서산고등학교에서 거기 좀 이렇게 공부 가장 못하는 애들 오는 학교래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선생님들이 멘붕 상태여가지고 거기 수석교사가 저를 불러서 교사들한테 교육시. 제가 교사들한테 맨 처음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교실에서 자는 애 절대 깨우지 말아라. 걔는 공교육이 노예교육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공교육을 받는 순간 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나빠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교실에서 자는 애를 깨워버리면 교사가 학생을 죽이는 거다. 그거는 작은 살인이다. 얘들 제발 죽이지 말고 자게 냅둬라. 아니면 당신이 재밌게 가르치던가 안 자게. 둘 중에 하나만 하라 이거야. 왜 자는 애를 깨워? 커리큘럼대로 얘 못 따라가는 애인데 얘는 그 공교육 배우는 때마다 수명이 단축되고 나중에 자살할 확률이 올라가는데 왜 자는 걸 깨우냐. 이렇게 강의했어요. 교사들한테. 다 수긍했어요. 제가 오늘 말빨이 좋은 건지 제가 수업할 때 말 안 들으면 내가 재밌게 하겠다는 기분 당해야겠구나. 그 강의 듣더니 서산고에서 거의 3분의 2 교사들이 막 열화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석교사가 하는 말이 자기 학교에 과학 선생님이 있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도 쉽게 못 거는 교사가 있대요. 잘 웃지도 않고. 그런데 그 교사가 나가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아유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막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가니까 그 저를 부른 교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저 사람이 강사님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흔들렸다는 얘기다. 충격받았다는 얘기다. 저희가 참 부모 교육을 받을 때 이 강사진의 문제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사분들이 학력이 막 다 좋아. 학력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아니면